우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님 전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있었어요. 그 별 이유 없이 대법원장 투표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별 이유 없이 대법원장 자격 그 국회에서 투표해서 탈락시켰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회 결정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균용 대법원장은 자기가 한 선출직을 판단합니다.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다며,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데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다며 그 사람을 선출직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을 띄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요, 바로 10억이라고 하는 비상장 주식을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탈락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신은 비상장 주식 10억 이상을 재산 등록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농지법 위반 등 많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어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잘 몰라서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장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자격 없다라고 많이 지적했고 그래서 탈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많은 언론이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 무도한, 무모한 이런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에 대해서 법원이 제지해줘야 된다. 이건 법원도 그리고 검찰도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발부하는 곳은 바로 법원입니다. 이제도 다시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대면에서 신문하는 검사를 불러서 신문하든 잘 아는 관계자들을 불러서 사전에 신문하는 제도가 벌써 6월에 규칙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이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단하게 진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로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질문할 때. 예, 잠깐 이거 시간 좀 정지시켜 주시고요. 시간을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어제 경기도지사의 사례를 얘기했지만 압수수색이 14번입니다. 현재 경기도지사의 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의 건도 아니에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면서 하는 것인데 현재 경기도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경기도는요, 신청사를 마련해서 경기도지사는 신청사에 있어요. 그런 곳에 14번, 그것도 54일 동안, 그리고 7만 건의 자료를 갖고 갔대요. 그 방에 들어와서 디지털 자료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것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서 변호사나 그 다음에 관계자들이 볼 수 있죠? 압수수색하는 거. 참여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요즘 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했더니 마구 화를 내더랍니다. 검찰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검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법부가 확실하게 검찰의 무모한, 저는 너무나 많은 검사들이 정말 조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이렇게 무도한 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도 철저하게 해줄 걸 요구합니다. 어제 질의하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군에 있어요. 내가 군 법무관이에요. 군에 이런 불원서적이라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벌써 대학에서 강의 자료로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법무관인 내가 헌법소원을 냈어요.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이랑 얘기해서 헌법소원 냈어요. 지금 내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우리
위원님께서 시대의 변화와 거기에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생각을 저도 뭐 시대의 변화에 맞춰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어제 드린 말씀은 제가 한 판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차피 다수 의견은 위원님 같은 생각의 다수를 이루어서 판례가 형성. 제가 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후보자님은 군내 불온서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이 그때 판결한 내용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니 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도 그것은 아니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어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헌법소원을 냈다고 해서 군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강제 전역당하고 징계를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법원에서 그래 군에서 내린 징계는 문제가 있어. 그리고 불온서적을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라고 군내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은 정당해 라고 대법원 다수가 판결을 냈어요. 이때 소수 의견으로 내신 것에 대해서는 불온서적이라고 군이 정했으면 그거 따라야 돼 라고 조희대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내신 거예요. 위원님, 저처럼 말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국방부 장관의 이게 조희대 대법관의 소수 예. 의견이에요. 영내 불온 도서 반입 제한 지시는 군 기관과 군 정신 전력 보존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당한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지시에 대한 지영준 등에 대한 징계는 내부적인 시정 노력 없이 집단으로 지시에 불복종하는 수단으로 시간 조금 더 드리죠. 불복종하는 수단으로 헌법 소원을 이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여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제 말씀은 그런 불온서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헌법소원을 다수와 함께하고 그 사람이 법무관인데 그 자격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판단의 내용은 보십시오. 지금 군에서 오송에서 수해가 일어났어요. 홍수가 물밀듯이 왔어요. 거기에 구조조끼, 구명조끼 입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항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명조끼 입지 말고 들어가고 그리고 찾고 빨간 거 입고 들어가서 그 모습 보이고 물살이 세서 안 된다라고 하는 밑에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사용하는 걸 들어가라고 그러는 이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서 명령 내렸으면 그거에 따라야지 불복종하면 안 되라고 판결 내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달라져서 아닙니다라고 하셨지요. 예, 아니어야 합니다. 이제 대법원장이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 의견이 이제 다수 의견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 예, 정리해 그렇죠? 주십시오. 시간을 군이 두 번 더 드렸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세상 제가 이번에 서울의 봄 500만이 봤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 제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강등되고 그리고 사형도 당하고 그리고 많은 법적 조치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었어야 돼요. 그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이것은 쿠데타다라고 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줬어야 돼요.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향후 대법원장 되시면 그런 판단을 예, 명심하겠습니다.